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광조 효과가 아니고 광전 효과요. 이거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해해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 건 선생님이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걸 말씀드릴 테니까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교재는 164쪽이 되겠고요.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빛에 대한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빛은 결국에는 전자기파였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전자기파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까지 다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빛은 파동이다. 특히 전기파와 여기 이건 역학파면 전기파와 자기파가 서로를 매질처럼 이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매질처럼 생각하면서 서로 교란을 하면서 이게 진동하는 그런 전자기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빛의 색이라는 것은 진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색깔은 진동수에 해당하고, 이제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구했잖아요. 요 내용인데, 선생님이 이제 이거 몇 강에서 구했죠? 46강이었나요? 그쵸? 45강. 그쵸? 45강 때 선생님이 그 마지막 부분 이거 구하는 것까지 보여줬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해서 여기서 써먹으려고 선생님이 이제 구했던 건데, 요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이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파동으로 생각했을 때, 빛이 파동이었잖아요. 그렇죠? 파동으로 봤을 때 우선은 여기 이제 빛으로 봤을 때요, 색이란 게 있어요. 색이는 결국에는 빛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밝기를 의미하죠. 밝기. 그래서 빛이 세다라는 얘기는, 빛이 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부셔. 눈부셔 이러잖아요. 빛이 너무 세니까. 눈부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밝다는 얘기예요. 빛의 세기가 세다는 것은 바로 밝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정확하게 개념 잡아둬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빛의 세기를 어떻게 하면 이거 굉장히 혼동한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빛의 세기는 이것이 바로 밝기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파동적인 요소는 뭐냐면 진폭에 해당합니다. 진폭이 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동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파동,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봤을 때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된 것보다, 그렇죠? 진폭이 훨씬 크게 되면 훨씬 더 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밝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빛에만 우리가 국한하지 말고 소리로도 한번 확장을 해볼까요? 소리로도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 진폭이 큰 것은 어떻게 되냐면 빛에서는 밝은 빛이 되겠고, 그리고 소리로서는 뭐다? 그렇죠. 소리의 3요소 기억나죠? 큰 소리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예. 진폭이 커지면 더 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진폭이 작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죠. 진폭이 작게 되면 어두운 빛이 되는 거고, 소리로서는 작은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파동적인 요소를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빛에는 뭐가 있죠? 색깔이 있죠.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으면 이 색깔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진동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진동수. 그래서 빛의 색깔을 우리가 이제 진동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어떤 색깔이냐? 에너지가 큰 거. 즉 보라색 계열이죠. 퍼플 계열이 되는 거고, 빨주노초 파란보로만 비교해보면, 소리로 비교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차적으로 소리까지 선생님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진동수가 큰 소리는 어떻게 된다? 고음이었죠. 고음. 기억나죠? 반면에 진동수가 작은 빛은 레드 계열입니다. 빨간색 계열이 되고, 빛에서는, 소리에서는 저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 막 많은 게 에너지가 커서, 소리는 이제 빛에서는 보라색 계열, 파란색 계열 쪽으로 가는 거고, 소리는 고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동이 이렇게 작은 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작아서 저음 쪽, 그 다음에 레드 계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걸 유도를 했는데,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선생님이 이거 다 유도를 했지만 결국엔 뭐에 비례한다? 진폭 제곱에 비례하고 진동수 제곱에 비례한다.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선생님이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증명까지는 몰라도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죠. 보세요. 진폭이 큰 거랑 작은 거랑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에너지가 크겠어요? 당연히 밝은 빛하고 큰 소리가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진폭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일리 있죠.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거, 여기서 이제 빛으로 나타내고 여기서 이제 소리까지 이제 확장을 했지만, 색깔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진동수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진동수가 큰 파란색 계열 쪽 혹은 보라색 계열 쪽이, 혹은 고음이, 소리로서 고음이 더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도 커진다. 근데 이제 제곱 형태라는 것은 모르더라도 우선은 얘랑 서로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겠죠. 즉, 이 쉽게 말하면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진폭이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고,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 근데 이제 정확히는 제곱의 형태라는 것까지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겠죠?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되는 건 뭐라고? 빛이 세다는 것은 뭐? 밝은 빛이다. 진폭이 큰 빛이다. 빛의 색깔은 뭐라고요? 이건 색깔로 안 물어보면 뭐냐면 진동수가 큰 빛이라고 물어봐. 이건 뭐다? 보라색 계열 쪽의 빛이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광전 효과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 잘 얘기를 했는데 이 광전 효과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광전 효과는 뭐냐면 이 광전관의 구조라고 돼 있죠. 금속판에다가 빛을 쪼여줬더니 전자들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했더니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빛이 지금 여기 보면 파동 형태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전자랑 이게 딱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 파동이 들어와서 이 전자 에너지를 전달해주면 전자가 튀어나올 것이다. 이때 튀어나오는 전자를 우리가 광전자라 그래요. 빛을 받아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광전자. 그런데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수업에서는 그냥 전자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광자라는 얘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광자, 광량자, 뭐 광전자 이러기 때문에 또 막 여러분들 혼동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전자라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튀어나오는 전자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전자랑 똑같은 전자인데 단지 빛을 받아서 튀어나왔다 해서 빛광자를 쓴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전자예요, 전자.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이 이 수업에서는 그냥 전자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광전자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자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갖다 실험을 했더니 빛을 쬐주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나타내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필기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보면서 자꾸 선생님 수업을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수업을 비교해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워요. 예, 자, 보세요. 광전효과 실험을 하는데 첫 번째로 진동수가 작은 빛을 쬐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봐, 벌써 막 모르잖아. 뭐예요? 그렇죠. 얘는 진동수가 작은 빛이니까 예를 들어서 레드 계열이야, 레드 계열. 그래서 빨간색 빛, 한글로 쓸게요. 자, 빨간색 빛의 빛을 쪼여줬어요. 그랬더니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야. 근데 뭐 일리는 있죠. 진동수가 작은 것은 에너지가 작은 빛이니까 에너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튀어나가지 못하겠구나. 충분히 일리가 있죠. 좋아요.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실험을 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 빨간 빛을 쪼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진폭을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즉 세기를 크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줬다. 빨간색 비치기는 하나 더 밝게 쪼여준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 밝기를 더 밝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광전 효과가 안 돼. 그래도 안 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아니, 에너지를 충분히 밝게 해줘서, 그러니까 밝게 해서 세기를 해줘서 에너지를 충분히 키워주는데도 왜 안 튀어나오지? 안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간을 눌러줬어요, 시간. 오래 쬐어줬어. 이게 지금 에너지가 그래도 더 부족한가 보다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빛을 이렇게 쪼여주고 있죠. 이렇게 빛을 쪼여주고 있는데 시간을 계속 해주면 여기 이제 에너지를 계속 이 전자가 받겠죠.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가 차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뿅 하고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안 일어나.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우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됐죠? 두 번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실험. 이번에는 진동수가 큰 빛을 쪼여줬어요. 무슨 얘기냐? 빨간색이 아닌 보라색 쪽이 더 크겠지만 우선 선생님 파란색으로 한번 했고요. 파란색 빛을 쪼여줬더니 광전 효과가 어떻게 되냐? 일어났어요.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일리 있죠? 진동수가 큰 빛이면 결과적으로 자, 이쪽으로 가보면 자, 진동수가 큰 빛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이 큰 에너지를 받고 얘가 튀어나왔겠거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실험을 이제 또 조작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세기를 크게 한번 해줬어요. 즉 세기 크게 해줬다는 건 뭐라고요? 밝기를 더 밝게 해준 거죠. 밝기를 더 밝게. 그럼 여러분 생각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되죠? 자, 훨씬 더 에너지를 강하게 해줬죠.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강하게 강한 전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한 더 운동 에너지가,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큰 전자들이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전자들이 이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렇지가 않고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쉽게 말하면 튀어나오는 전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전자 수가 많아.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쪽으로 와서 다시 그림을 와서 보게 되면 여기서 강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얘가 맞아서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튀어나와야 되죠. 그래서 밝기, 즉 세기를 강하게 해주면 더 강한 전자가 튀어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자의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뭐 엉뚱한 데서 더 많은 전자들이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전자들이 더. 전자에 튀어나온 전자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거죠.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는 시간을 늘려줘도 빨간 빛에서는 안 튀어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관계없이 쪼여주자마자, 그러니까 즉시 튀어나온 거예요. 즉시 튀어나온 뭐 시간에 관계없어. 그냥 파란 빛은 쪼여주기만 하면 그냥 다 튀어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게 아니고 쪼여주자마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즉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동수를 더 높여줘 봤어요. 진동수를 더 높여줬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으로 우리가 실험했다고 하면 이제 보라색 빛을 쪼여줬더니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이거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더 강한 전자들, 운동 에너지가 강한 이 전자들이 튀어나오더라 이거야. 튀어나온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물론 이것도 이해를 못하고 이 세 가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립할 겁니다. 자, 요거 좀 적어두세요. 아시겠죠? 요거 잘 정리해 두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요걸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좀 지우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우선은 세기를, 자, 빛을 우리가 파동으로 봤을 때 세기를 크게 해줬다는 얘기는 밝게 해줬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진폭을 크게 해줬죠. 그럼 진폭을 크게 해주면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된다? 에너지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안 튀어나온다는 사실이야.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늘려주면 에너지를 계속 받아가지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안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막힌 거거든요. 이제 두 가지 의문이에요. 첫 번째, 왜? 진동수는 에너지 일조하는데 진동수를 크게 해주면은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지금 튀어나오는 거는 일조하는데 왜 진폭은 에너지에 일조하지 않는가? 앞서도 봤지만 이 에너지는 그렇죠? 진동수에도 비례하지만 제곱에 비례하지만 진폭의 제곱에도 비례하거든요. 그런데 왜 진동수는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왜 진폭은 적용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은 어떻게 된 거냐? 왜 파동적으로 시간을 계속 쪼여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 시간, 그 에너지가 누적이 돼가지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암만 빨간색 빛으로 암만 오래 쬐어줘도 결국에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두 가지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요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 얘기를 할게요. 자, 이쪽으로 앉아서 요걸 지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날로그랑, 그렇죠? 아날로그랑 디지털 개념. 여기도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돼요. 우선 아날로그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연속적인 개념이죠. 연속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디지털이라는 건 숫자의 뜻이라는데 이것은 불연속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자 구조에서 이제 양자화, 그렇죠? 양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해서 선생님이 양자라는 개념보다 이제 디지털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동이라는 것은 뭐다?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에너지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연속적이라고, 파동은. 얘는 이게 파동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금속에 이제 전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파동을 계속 쬐어주게 된다면 자, 여기 으짜 한번 보죠. 첫 번째,
이렇게 진폭이 작은 애를 쬐어주게 되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안 튀어나왔구나 생각해서 진폭을 큰 애를 쬐어주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얘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안 튀어나왔다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시간을 오래 쬐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파동이란 건 연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쬐어주게 되면 이 파동적인 에너지가 누적돼서 어느 정도 조건이 만족되면 얘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누적이 돼야 하는데 누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서 이걸 이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겁니다. 결론은 빛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여야만 이것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입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뒤쪽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입자라는 개념은 파동과는 완전히 상반된 성질이 바로 뭐냐면, 자, 여기 지우게 되면 얘는 불연속적인 개별적인 알갱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알갱이로 보게 되면, 기본적인 알갱이로 보게 되면 얘는 불연속적인 하나하나가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파동이었는데 파동의 성질과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은 알갱이다. 디지털처럼 쉽게 말하면 양자가 돼서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끊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 광전 효과가 실제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만 보세요. 빛의 세기는 파동이었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된다? 밝기는 진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밝다 그랬죠. 하지만 빛을 입자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광자, 이 빛 알갱이가 어떻게 된다?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광자라고 해요. 이제 빛을 파동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자기파가 아니라 입자로 본다면 이 빛의 알갱이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갱이들. 하나하나 끊어진 알갱이들. 그러면 이 빛이 세다는 것은, 밝다는 것은 빛의 알갱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 빛은 진동수에 비례하고 이 빛의 에너지는 진폭에는 또 관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빛은, 자, 여기서 이쪽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 빛을 파동으로 봤을 때랑 입자로 봤을 때 얘네 둘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했죠. 아날로그랑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 디지털. 완전 성질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전 효과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빛을 입자라고 우리가 이런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보세요. 빛의 세기가 밝다란 것은 광자수, 즉 알갱이 수가 많은 거죠. 즉 여기서 파동으로 봤을 때 진폭이 큰 애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빛알갱이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튀어나온 애들이 많아진다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선은 빛을 파동으로 봤을 때는 여기 밝기를 많이 해줘도 진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전 효과가 지금 일어나지가 않는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다시. 입자 얘기해야 되지. 지금 빛의 알갱이 수가 많다 그랬지. 입자로 봤을 때. 그러면 밝기가 커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밝기가 커졌다는 얘기는, 세기가 커졌다는 얘기는 빛의 알갱이 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 수많은 알갱이들이 다 쏟아지면서 전자들하고 충돌하니까 어떻게 돼? 튀어나온 전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진동수에만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왜 진동수에만 관련이 있고 진폭에는 관련이 없어요? 왜? 그렇죠. 빛은 파동이 아니니까.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진폭이란 개념이 없는 거야. 이런 진폭이란 개념은 파동에서만 나타내는 거죠. 얘는 개별적인 알갱이기 때문에 진폭이란 것 자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 진폭이란 개념이 없고 그냥 에너지는 유일하게 진동수에만 비례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진폭이 없잖아, 진폭. 여기는 우리 보면 진폭이란 게 있는데 파동으로 봤을 땐, 입자로 봤을 때는 이 진폭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진동수에만 비례한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나타낸 게 위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빛은, 자, 입자기 때문에 빛의 색이라는 것은 빛의 알갱이들, 즉 광자, 우리 알갱이를 자라고 쓰잖아요. 우리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빛을 알갱이로, 입자로 봤을 때는 걔네들은 이렇게 빛이 세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수가 많은 거고, 에너지는 진폭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렇죠. 진동수에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의 에너지는 여러분 하F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개념을 도입하니까 광전 효과가 완벽하게 해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원자구조의 전도성에서 그 전자기파 뭐 받으면 에너지 받게 되면은 뭐 이렇게 점프하고 그다음에 그 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레벨이 떨어지면 그 뭐 토해낼 때 HF 쉽게 말하면 하F만큼 뭐 흡수하고 이거 뭐 뱉어내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거 순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광전 효과 좀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뒤에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겁니다. 빛은 파동이 아니다. 빛은 입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빛이 세다는 것은 밝다는 얘기는 광자의 수, 빛 알갱이의 수가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의 색깔이라는 것은 바로 진동수. 이건 똑같아요. 진동수고.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라는 것은 진폭의 개념은 없고, 그 다음에 이 진동수에만 필요한다. 즉 보라색 빛일수록 훨씬 더 뭐 강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빨간색 빛을 쪼여주면 에너지가 지금 적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동수에만 관련되는데 에너지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예전에 뭐 진폭이라고 생각했는데 진폭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F, 쉽게 말하면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 에너지가 충분하죠? 그러면 튀어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때 세 개를 크게 해주면은 빛 알갱이들, 쏟아지는 빛 알갱이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다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충돌. 예전에 파동의 개념으로는 얘가 에너지가 더 세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전자가 이 에너지를 받으면 더 에너지가 누적돼서 강한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알갱이들이 수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충돌을 해가지고 수많은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가 많아진다. 즉 입자의 개념으로 하면 완벽하게 성립이 되는 거고, 시간은 즉시가 된다는 건 뭐다? 아날로그적인 누적의 개념이 아니라 다 개별적인 충돌의 개념이야. 그래서 부딪히면 충돌의 개념에서 부딪히면 튀어나오고 안 부딪히면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충족됐을 때. 이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딱 얘가 충돌 즉시, 쉽게 말하면 빛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요거 운동 에너지가 더 큰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사실. 이건 바로 에너지를, 진동수가 크면서 그 에너지가 크죠. 빛의 에너지 크니까 그 에너지 큰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더 많이 더 강하게 튀어나온다.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기서 말하면 이 그 에너지의 파동에 대한 개념으로 누적의 형태가 아니라 이 빛알갱이 자체가 큰 에너지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축구공이 와서 딱 충돌해서 뭐 여기 있는 전자가 튀어나왔다고 했을 때 볼링공인데 훨씬 더 큰 에너지, 뭐 훨씬 더 빠른 볼링공에서 튀어나오면 더 세게 튀어나오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자, 요거죠. 광전효과 실험 그래프인데, 요거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지워야 되겠다. 자, 요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해서 선생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요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알아냈느냐. 빛이 세지면, 밝아지면 튀어나온 전자수가 많아진다는 건 어떻게 실험으로 알았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한 아이디어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빛의 진동수가 커지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느냐, 이걸 어떤 실험을 했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험한 건데, 사실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참 이게 참 그렇죠. 이거 헤르츠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어떻든 간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금속판이 있고요. 빛을 쪼여줬어요. 그럼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광전 효과가 이제 일어나서 전자들이 튀어나오죠. 그럼 여기에 이제 판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연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전류계를 연결한 거예요. 전류계.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들이 튀어나와서 여기 도달하겠죠. 도달한단 말이에요. 도달하게 되면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계가 움직인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전류가 흐르더라.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광전 효과에서는 여러분들 튀어나와서 여기에 도착한 전자들이 중요해요? 아니면 얼마만큼 튀어나오는 전자들이 중요해요? 튀어나오는 전자들이 중요하죠. 도착은 우리가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얼마만큼 튀어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 빛을 쪼여서 튀어나오는 애들 중에서 요 극판,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바깥으로 새나가는 전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사실은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왔다고 우리가 측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여기다가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강하게 플러스를 걸어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자들이 튀어나오다가 바깥으로 새나가는 것도 어떻게 된다? 플러스 걸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다 이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몰려서 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압을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새나간 애들도 다 일로 오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들 전압을 크게 해주면은 튀어나온 애들은 다 들어오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압을 키워주게 되면, 자, 전류가 있습니다. 전류. 전압과 전류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빛을 쪼여주면 우선은 여기 도착하는 애들이 있어서 전류가 어떻든 흘려져요. 그렇죠? 측정이 돼요. 그런데 전압을 크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새나가는 애들도 이쪽으로 끌려오기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전류가 일정하더라. 이 얘기는 뭐야? 튀어나온 애들은 결국에는 이 전압의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 여기 끌려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이런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겠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여기 보면 요 내용이에요. 빛이 세지면 튀어나온 전자수는 어떻게 되느냐, 요 내용인데, 여기다가 이제 실험을 할 때, 자, 더 어떻게 밝은 빛을 쪼여주면 튀어나온 전자수가 더 많아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전류가 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더 크게 흘렀다는 얘기는 전자들이 더 많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여기는 더 밝은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해주면 튀어나온 전자들이 많아지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런 거고, 두 번째 실험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튀어나온 전자수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느냐, 이건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건 진동수에 비례하는 건데, 우선 이건 뭐 나중에 신경 쓰더라도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했느냐. 자, 이것도 보세요. 이 헤르츠라는 사람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헤르츠가 이거예요, 여러분. 진동수 단위 있죠? 이 사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강하게 튀어나오냐. 그거 어떻게 했냐면, 빛을 쪼여주죠. 그럼 전자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전자들이 튀어나와요. 되겠죠? 전자들이 튀어나오는데, 얘 운동 에너지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그렇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역전압을 걸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역전압. 이렇게 역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조절하냐면, 튀어나와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죠. 빛을 쪼이니까 막 튀어나와서 전류 흐르는데, 전압을 높여준 거예요. 역전압.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가 강하니까 오던 애들이 어떻게 되는데 오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지금 빛을 쪼니까 막 얘들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와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얘를 강하게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들이 오기 힘들어지니까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된다? 도착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때 도착을 못하게 되는 순간은 전류가 어떻게 된다? 0이 되겠죠. 여기 측정된 전류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전류인데요. 빛을 쪼여주면 기본적으로 전류가 지금 전자들이 튀어나와서 일로 도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전압, 마이너스 반대 방향, 역전압을 더 강하게, 이쪽으로 강하게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얘들이 어떻게 된다? 도착을 점점 못하죠. 점점 도착을 못하니까 전류가 점점 떨어지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전류가 0이 되는 순간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걸어주는 전압, 그렇죠? 특히 이 전류가 0, 이 전자가 도착하지 못할 때, 이때 전압을 우리가 정지전압이라고 그러고요. 전자가 이제 이쪽을 못 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걸 또 우리가 저지전압이라고도 합니다. 저지. 얘 못 오게 저지한다는 거예요. 저지전압. 그래서 이 저지전압을 측정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개념으로 전압을 측정해가지고 얘가 왜 못 오게, 그러니까 얘가 오려고 하는데 그만큼 얘가 이제 전압을 걸어서 못 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얘가 못 왔다. 그럼 얘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는 게 이겁니다. 실험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헤르츠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 이걸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알려주고 그냥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그래프만 나타내서 여러분 모르는데, 여러분이 보는 그래프는 이 두 그래프를 하나로 만든 그래프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전류가 이렇게 해서 증가하다 일정해지는 그래프. 요 그래프는 전류가 나오다가 어떻게 된다? 저지전압이, 역전압이 계속해서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그래프. 요 그래프예요.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저쪽으로 와서 볼게요. 어이구. 자, 이게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되겠어요? 그럼 여기 보면 두 개씩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다시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뭐냐면, 이 그래프는 하나로 나타냈지만 이 영역과 이 영역은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은 뭐냐면, 이건 전자수예요. 튀어나오는 전자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광전자,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광전자라고 할게. 이제는 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냐? 이쪽 영역은 뭐냐? 그렇죠.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 이 영역을 따로 봐야 되는 거야. 따로. 실험이 다른 거야, 다른 거.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다가 더 밝은 빛을 쪼여줬더니 비달갱이들이 더 많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더 많은 전자들을 튀어나오게 하겠죠. 그럼 더 많은 전자들이 많이 오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그렇죠. 전류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영역에서만 보는 거예요. 얘보단 얘가 전류가 많이 흘러나왔다, 더 전류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다? 얘를 1번이라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1번보다 2번이 뭐다? 쪼여준 빛이 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센 빛. 쉽게 말하면 밝은 빛이란 얘기예요. 밝은 빛.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은 따로 봐야 돼요. 여기서는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에너지 측정해서 역전을 오지 못하게 막는 거야. 막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V1, 자 여기를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V2라고 한다면 저리 가. 나하고는 안 맞아. 자 어떻든 간에 자 이거 보세요. 이 V1 여기 V2라고 한다면 V1은 요만큼의 전압, 역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못 왔죠. 전류가 0이니까 못 왔어요. 얘는 이만큼의 거꾸로 전압을 걸어주면 하여튼 크게 막아야지만 못 온 거죠. 누가 더 센 거예요? 누가 더 센 거? 얘가 더 센 거죠. 이쪽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쪽에 전압이, 역전압, 쉽게 말하면 정지 전압이 크게 걸릴수록 뭡니까? 그렇죠. 얘가 튀어나오는 전자를 막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그즉슨 원래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전자에 튀어나오는, 즉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큰 겁니다. 얘에 비해서. 그러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기 위해서는 뭐 에너지를 많이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빛을 쪼여준 거예요? 얘는 그렇죠. 얘가 F1, 요거를 F2라고 하면 진동수가 더 큰 빛을 쪼여줬을 때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걔를 막기가 더 힘들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붙여놓은 거, 이건 이제 따로 보세요. 따로 보는 거고 붙여놓은 거 한번 이제 해석하러 가겠습니다. 자 보죠. 요거예요. 이쪽 영역은 보게 되면 여기는 좀 똑같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빛의 밝기는 똑같은 거예요. 빛의 세기는 같기 때문에 튀어나온 전자 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막기가 얘가 더 힘들다 그랬죠. 그럼 얘는 무슨 색? 보라색 빛을 쬐어진 거고 얘는 무슨 색? 빨간색 빛을 쬐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더 약한 빛을 쬐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진동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한 빛이 아니라 색깔이 붉은색 계열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은 빛을 쬐어줬을 때는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니까 막기가 어렵지 않은데 큰 진동수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보라색 배열 같은 걸로 이렇게 빛 같은 걸 쪼여줘 가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된 빛이 튀어나왔을 때는 그만큼 막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더 막기 힘들다는 게 진동수가 큰 빛이 되는 거고 쪼여주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넣어주는 빛 자체가. 이 영역을 보게 되면 지금 진동수, 지금 저지전압, 쉽게 말하면은 정지전압이 똑같죠. 이 얘기는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똑같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는 같은 빛이에요. 그래서 진동수는 같은 빛인데 여기는 더 많은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더 많은 양의 전자들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다? 빛의 밝기가 밝다는 얘기입니다. 밝은 빛을 쬐어줬고 여기는 뭐 그거보다는 어두운 빛을 쬐어줬다. 이렇게 따로 이 영역, 이 영역, 이렇게 이 영역, 이 영역을 따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이 내용을요, 선생님이 이제 딱 한 번에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적어놓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 지금 선생님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금속 내부에 전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빛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 빛을 이런 파동의 형태가 아닌 하나의 입자로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쭉쭉쭉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선생님 설명드릴 거예요. 그때 에너지는 하 F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들어오면 얘가 빛을 받아서 운동 에너지, 쉽게 말하면 얘가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가 점프해서 금속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중요한 거는 광자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전자 아니에요. 빛의 에너지가, 빛을 알갱이로 봤을 때 그 에너지가 충분히 많으면 그 에너지를 꿀꺽해서 얘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요 이람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얘가 튀어나오기 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문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에너지를 적게 받으면 그 금속에 이제 얘가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못 튀어나오다가 그 금속에 속박되어 있는 정도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다.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진동수가 작은 빛 있죠.
얘는 왜 못 튀어나왔냐면 금속의 어떤 요거 우리가 이걸 이람수라고 하는데 이람수보다는 작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 못 튀어나오는 거예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다가 에이 안 돼. 못 넘어가는 거라. 못 넘어가는 거. 근데 이거보다 큰 진동수 빛을 쪼여주면 에너지를 충분히 갖게 되면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 튀어나올 때 이만큼에 대한 이람수에 대한 에너지만큼을 뺀 나머지 여분의 에너지가 바로 그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요만큼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이걸 한 번에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자, 이거죠. 우선은 비달갱이.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광자라고 그랬죠? 자, 이 광자를 뭘로 정의하면 되면 여러분들 부모님으로 정의하면 돼요. 부모님으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들 있죠. 이 전자들을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제 광전자라고 하는데 이게 전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되겠어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님이 이제 심부름 시키는 부모님이면 자, 여기서 요 진동수 부모님의 진동수, 요 진동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심부름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부름 값.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람수, 금속의 이람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금속의 이람수는 우리가 물건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 값.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 그렇죠? 전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동 에너지, 쉽게 말하면 광전자, 여러분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내돈 혹은 용돈으로 표현하면 이제 광전 효과가 끝나버립니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부모님인데 이 비달갱이들이 여러분들한테 부모님들인데 심부름 시키는 부모님이에요. 물건 사오라고.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기본적으로 뭐 물건값보다는 어떻게 돼? 큰 돈을 줘야 물건값보다는 남는 돈을 줘야지 심부름을 갈 수 있지. 1,000원 주면서 꽃등심 10인분 사와. 이거 어떻게 가? 못 간다니. 그래서 진동수가 작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빛을 쏘여주면 그 금속의 어떤 그 물건값 쉽게 말하면 이 이람수보다 작은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못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전 효과가 못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되겠죠? 반면에 진동수가 큰 빛을 쬐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람수보다 큰, 쉽게 말하면 물건값보다 큰 진동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심부름 갔다 오는 거지. 이해가요? 그리고 이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자, 부모님이 이만큼의 돈을 줬는데, 그렇죠? 거기서 물건값을 제하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내 용돈이지. 아, 심부름 시키면서 공짜가 어딨어? 아마 부모님이라도, 그렇죠? 예, 이게 논리지, 그렇죠? 어떻든 간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부모님이 그러면 더 높은 진동수를 주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세 번째 겁니다. 여러분 그 필기한 거 보세요.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그랬죠. 즉 무슨 얘기야? 부모님이 돈을 많이 주면 그 물건값에 대한 거 심부름하고 나서 남는 돈은 내 돈이다. 남는 돈은 내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야 저기 심부름 좀 시킬게 하면서 부모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기 라면하고 계란 한 판 사오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고기 한 뭐 2인분만 사 하면서 한 3,000만 원 줬어. 야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많은 내 에너지를 갖게 된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 봤던 문제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동수가 작은 빛을 띄워줬죠. 그때 안 튀어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물건값보다는 적은 돈을 줬기 때문에 못 튀어나오는 거야. 거기서 뭐 세기를 증가시키던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시간을 늘리던 시간을 늘리던 아무 관련이 없지. 돈을 줘, 돈을. 물건값보다 돈을 적게 줘놓고서는 어떻게 뭐 아무거나 이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응? 뭐 기다린다고 가? 저기 꽃등심 3인분 사와 그러고 1,000원 주고서 아빠가 너 왜 아직도 안 가고 거기 있니? 그 막 소리도 질러. 안 가고 뭐해? 아 소리 안만 지르면 뭐해? 못 가지. 돈이 부족한데. 바로 이 내용이고 두 번째 자 보세요. 진동수가 큰 빛을 쪼여주면은 광전 효과 됐죠. 그러니까 물건값보다 그렇죠? 이람수보다 큰 값의 에너지를 주게 되면 돈을 주게 되면 얘는 심부름을 가는데 첫 번째로 뭐였어요? 세기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 많은 양의 광전자가 튀어나왔죠. 그렇죠? 광전자 수가 많아졌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게 입자로.
그러면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떻든 돈은 충분히 주는데 여기 있는 심부름, 여기 있는 부모도 이제 내 부모도 나한테 심부름 시키고 윗집 부모도 나한테 시키고 옆집 부모, 밑에 부모, 무슨 옆집 동네 할머니, 무슨 동네 사람들이 나 쳐다볼 때마다 저기 학생 심부름 좀 갔다. 내가 무슨 동네 바보야, 바보? 아니지. 왜 나한테만 시키겠어? 자, 각자들에 맞는 부모들은 다 여기 있는 자기 자식들한테 쉽게 말해서 심부름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만 충분히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 밝기가 밝다, 세다는 얘기는 이 지금 심부름 시키는 부모가 많아지죠. 그럼 뭐다? 튀어나오는 심부름 시키는 여러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다 모이는 거야, 마트에서. 야, 오늘 무슨 날이냐? 왜 다들 이렇게 심부름 시키냐? 이 얘기야. 입절하면 이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개념. 누적의 개념이 아니죠. 돈이라는 것은 바로 즉시라 그랬잖아요. 즉시. 돈을 받으면 바로 가는 거야. 돈은 여러분들, 돈도 여러분들 단위죠, 단위. 쉽게 말하면 돈도 무슨 개념이에요? 디지털 개념이지. 돈은 아날로그 개념이 아니에요. 1원, 2원, 뭐 1,000원, 10,000원 단위로 돼 있잖아. 그거의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만약에 연속적으로 개념 만들려면 말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아날로그 개념 만들려면. 뭐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지폐를 다 이렇게 종이에 누겨가지고 주사기에 넣고 쭉 짜면 그게 연속적인 개념이지만 돈도 단위라고. 주면, 그러니까 충분한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심부름을 가면 가는 거고 안 되면 못 가는 거지. 시간적으로 뭐 계속 주는 게 어딨어. 10,000원이면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20,000원이면 20,000원 이렇게 주는 거지. 그 돈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막 찢어서 줄 거야 계속? 연속적인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빚이란 것은 뭐다? 입자적인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는 내용이죠.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진동수를 크면 클수록 뭐라고?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이건 무슨 얘기야?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 좀 잘 써 좀. 자, 이렇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 물건값을 제하고 내 용돈은, 내 돈은 많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확 정리되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잘 해석해 보도록 하세요. 이게 이제 광전 효과의 해석 부분인데 선생님이 밑에 있는 걸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건 우리들의 해석입니다. 자, 보세요. 빛의 진동수가 크면 빛이 약해도 광전자 방출. 자, 진동수가 크면 뭐야? 돈 많이 주면. 빛이 약해도 뭐야? 심부름 시키는 부모가 많던 적던, 그쵸? 그 부모가 적더라도 우선은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심부름 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말로 해석을 해야 돼요. 광전 효과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일정한 진동수 이상의 빚을 비춰야 돈을 물건값보다는 뭐 많은 돈을 줘야 광전자 방출, 심부름 간다 이 얘기예요. 야, 무슨 영어 독해 시간 같다. 그렇죠? 자, 진동수가 클수록 돈을 많이 줄수록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내 돈은 많아진다 이 얘기예요. 되겠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어려워, 말이. 자,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이건 뭐예요? 심부름 시키는 부모가 많아질수록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심부름 가는 애들도 많아진다. 이해가죠? 광전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에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빛을 비추면 광전자가 바로 튀어나온다. 부모와 자식 간의 1대1 거래지, 나는 동네 바보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만 심부름 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부모 자체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가 다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그거에 대한 자식들이 다 그거 받아가지고 심부름 간다는 내용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이 입전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파동적 접근으로 해석이 불가능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래 쬐어지면 에너지가 누적되어 광전자가 튀어나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뭐라고요? 돈은 연속적인 누적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즉 빛 자체가 파동이 아니라 연속적인 개념이, 아날로그 개념이 아니라 입자로 되어 있는 불연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진동수가 작아도 진폭이 크면, 진동수가 작으면 돈을 적게 적어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가 크면 광전자가 튀어나온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최소한 물건값보다는 돈을 더 줘야 되지 진폭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딴 거 없어. 돈 줘. 돈. 그래서 빛은 파동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진폭의 개념이 없다.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돈을 구하는 거죠. 부모님이 준 물건값이 아니지. 심부름값에서 물건값을 제한 값이 바로 여러분들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 내 돈이 된다. 이 얘기고, 이 지금 일함수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하 F0로 나타내는데 이게 문턱 진동수라고 그래요. 혹은 한계 진동수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턱 진동수를 하는데 이건 물건값이에요. 그래서 한계 진동수가 큰 애들은 비싼 물건이지. 뭐 예를 들어서 전자가 잘 못 튀어나오게 만드는 애들,
꽃등심 이런 애들이고, 한계 진동수가 작은 애들은 좀 싼 애들, 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돈을 주게 됐을 때 얘가 튀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이 물건값보다 작은 돈을 줬을 때는 튀어나오지 못하다가 그 물건값보다 큰 돈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점점 커지죠. 즉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만큼의 내 돈이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돈을 줬는데 물건값을 제하고 나머지 돈이 내 돈이 된다. 바로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미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빛은 광자라는 불연속적인 입자다. 그래서 빛은 입자다. 그럼 이제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죠. 아, 지금까지 신나게 우리가 파동이라고 얘기해 놓고선 이건 입자라 그러면 이해가죠? 예,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결합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헤르츠라는 사람도 그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실험 다 해놓고 나서 이 사람도 과학자잖아. 그러니까 빛은 그 파동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 내가 실험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거의 파괴했어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그 주워다가 획기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거 아닙니까? 바로 요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 내리고요. 170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요, 선생님이 쉽게 풀게요. 자,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나타내고 금속판의 종류를 A, B, C라고 하는데 금속에 따라서 물건값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얘는 4만 원 정도 이상 되면 튀어나오는 거고, 물건값이 4만 원이고, 얘는 한 8만 원 정도 되고, 얘는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이상에서는 이게 최대 운동 에너지니까 요 남는 부분이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턱 진동수가 가장 제일 비싼 금속은 뭐예요? 10만 원짜리 C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진동수가 15, 쉽게 말하면 15만 원 주면 어떻게 돼? 다 튀어나오지. 물건값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다 심부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M 빛을 비추의 금속에서 모두 광전자가 방전. 다 심부름 간다는 내용이고,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보게 되면 여기를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시킨 이런 상황에서요. 자, 금속판을 바꾸지. 이 빛은 그대로 쪼여주면서 금속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쪼여졌더니 오므러졌다는 건 전자들이 튀어나갔다는 얘기죠. 전자가 없어지고 오므러든다는 얘기니까 얘는 이 빛을 주면서 튀어나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문톡 진동수, 가격이 싼 물건이니까 쉽게 튀어나갔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B는 튀어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싼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속판의 A의 문턱 진동수가 B보다 작다. 그렇죠. A가 더 비싼 물건이라서 웬만한 돈으로는 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심부름 안 간다. 이 내용 되겠고. 자, 나에서 즉 A를 말하는 겁니다. 단색 가격의 밝기를 증가시키면, 자, 밝기를 증가시키면 금속판 A에서 방출된 최대 운동 에너지는 증가된다는데 이거 주의하세요. 튀어나오긴 튀어나오지만 금속판 A에서 방출된 최대 운동, 자, 밝기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심부름 시키는 부모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심부름 시키는 광전자들이 많아지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는 건 아니지. 운동 에너지 증가는 어떻게 돼? 돈을 더 줘야지. 이 광에 쉽게 말하면 이 단색 광에 진동수, 심부름 값을 더 줘야 되는 거고. 이것도 잘못됐고. 다해서 금속판 B에 비춰준 단색 광의 밝기를 증가시키면 얘는 안 나오잖아요. 돈을 더 줘, 돈을. 심부름 더 시키지 말고 돈도 안 주면서 심부름 많이 시키면 뭐해? 안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므라들게 할 수 없죠.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여러분 168쪽 5번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튀어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튀어나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다니까? 돈을 줘, 돈을. 요 빛의 진동수를 크게 해줘야지. 그래서 빛의 진동수를 증가시키고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 돈 요만큼 주고 뭐 비싼 거 사오라 그러면서 뭐 타일 넣을 거야, 좋은 얘기 해줄 거야, 뭐 칭찬할 거야. 아무 소용 없어. 돈을 달라고, 돈을. 되겠죠? 예. 바로 이 내용이고.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금속 표면 밖으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려면 최소한의 에너지 이상의 빛을 쪼여줘야 하는데 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람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게 되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역전압을 높이다 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순간인데 이때 전압을 우리가 정지전압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이거 광전효과는요, 문제는 쉬워요. 어떤 금속의 광자 한계 에너지가 10이래요. 10. 빛을 쬐어줬더니 그러니까 10만 원을 준 거야. 최대 운동 에너지가 7이래. 이게 무슨 얘기야? 아, 물건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3만 원이란 얘기지. 10만 원 받아서 자기가 7만 원 가져갔다는 얘기는 전자가. 얘는 얼마? 3만 원짜리 물건이래요. 그런데 이 금속의 광자 한계 에너지가 20만 원을 줬대. 그리고 이 지금 같은 금속이 같은 물건 사오래. 그럼 내 돈은 얼마가 되냐 이 얘기야. 내 돈 얼마? 17만 원이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오늘 광전효과에 대한 내용 깊게 이 내용을 좀 되새겨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